안녕하세요. 제이로드입니다. 오늘은 진상 손님, 즉 간제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개를 하다 보면은 이런 손님들 꼭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나랑 물건 열심히 봤는데 그냥 물건만 보고 가는 손님. 아니면 나한테 원하는 정보가 있어서, 부동산한테 원하는 정보가 있어서 정보를 열심히 물어봐요. 근데 정보만 가지고 가는 손님. 아니면은 나 오늘 계약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열심히 물건을 봤는데 결국 계약은 안 하고 떠나가는 손님. 우리는 이런 손님을 보고서 진상 손님 아니면 간제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손님들이 진짜 간제비고 다 진상 손님이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개를 하면서 딱 고객을 보면은 계약할 손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딱 보면 고객이 계약할 수 있는 손님을 아는 방법,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신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방법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약할 손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평균적인 데이터는 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10명의 손님을 만나면 이 중에 1명 정도는 계약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데이터, 그쵸? 이런 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10명의 고객 중에 1명을 계약을 시키는 거면 우리가 총 9명은, 10명 중에 9명은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약이 나와야지 돈을 버는데 9명의 고객은 그냥 만나서 열심히 일만 하는 거고 돈을 못 버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이 간제비 고객을 어떻게 하면 좀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시간을 헛수고하니까. 그래서 9명의 고객을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자신만의 데이터를 만듭니다. 이런 고객은 간제비였어. 이런 고객은 진상이었어. 이런 데이터를 만들면서 우리 중개사들이 고객을 대할 때 처음부터 그 고객을 간제비로 정하고 만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간제비로 정하고 만나니까 그 고객은 당연히 자기를 간제비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부동산을 대할 때에도 진심으로 계약을 할 것처럼 모든 진심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간제비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명의 고객 중에 9명의 고객을 간제비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제비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부동산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부동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은 퇴사하고 나가는 직원인데 그 직원이 어떠한 고객을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 미팅을 했던 고객을 저희 직원이었던 그 친구가 간제비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경력이 좀 있는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객을 간제비로 판단을 하고서 만났으니까 당연히 계약을 안 했죠.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얘기했습니다. 간제비였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간제비였다라고 생각한 그 고객이, 그쵸? 다시 저희 부동산 다른 물건을 보고 유입이 됐습니다. 저희 부동산에 유입이 된 그 고객이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미팅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그 고객이 원하는 조건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테이블에 앉아서 한 1시간 정도 진짜로 그 사람이 원하는 조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딱 필요한 물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2개의 물건을 보여줬는데 그 2개의 물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고객이 간제비였나요? 아니면 저희 직원이 간제비였나요? 저는 저희 직원이 간제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희 직원이 처음부터 간제비라고 판단하고 만났으니까 당연히 간제비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성공을 하고 누군가는 실패를 합니다. 그죠? 같은 식자재 재료를 가지고서 요리를 하는데 누군가는 일반적인 요리를 하고 누군가는 굉장히 맛있는 5성급 호텔 요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은 딱 아는 만큼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중개도 똑같습니다.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내가 일반적인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고객을 간제비로 보게 되면은 고객은 자연스럽게 나도 간제비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간제비가 아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릴 건데요. 방법은 관점 하나만 딱 바꾸면 됩니다. 저희가 중개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중개를 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주기 위해서 중개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고객을 원하는 물건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중개를 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중개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관점 하나만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행동하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어만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10번 중에 9번이 계약이 안 나오는 손님이었는데 진짜 간제비가 나타나도 우리가 진짜 고객을 위해서 물건을 찾아주는 식으로만 중개를 하는 게 맞아요? 그 간제비 시간 낭비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렇게 하세요. 맞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고객을 응대를 하게 되면은 그 고객은 미안해서 알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대부분의 고객은요. 왜냐면 그 고객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궁금하시죠? 진짜 그런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실험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좀 지금 현재 우리가 중개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타지로 멀리 가세요. 멀리 가셔서 그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내가 진짜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아니면 상가를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찾아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진짜 계약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약할 사람이 아닌데 그 부동산에서 날 진심으로 대해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마 뜨끔뜨끔할걸요. 물건 하나 보실 때마다 그 열심히 브리핑하는 그 중개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해가지고 아마 진실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미안하니까요. 그 사람은 정말 진심이었거든. 나는 거짓이었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진상 고객을 상대를 할 때는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주기 위해서 중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 하나만 바꾸게 되면은 더 이상 진상의 늪에서 그 간제비의 늪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간제비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좀 시행착오도 좀 적고 시간 낭비도 좀 적으니까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 또 물어볼 수 있으시죠?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가르쳐 드리고 영상을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간제비들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질문입니다. 왜 질문을 싫어할까요? 간제비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나타났죠. 그쵸?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구할 거예요. 계약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타나는데 그게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은 거짓말은, 그쵸?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죠. 그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의 거짓말이 들통날 확률은 늘어나겠죠. 그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데 대답이 시원찮아. 그러면 간제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유도 질문인데요. 유도 질문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고객에게 9월 10일 날 입주하셔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열심히 알아봐 드렸습니다. 9월 10일 날 입주였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이 지나거나 다음 재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물건을 했을 때 고객님께 얘기합니다. 고객님, 이 물건 진짜 에이스인데 진짜 좋은 물건인데 입주가 10월 말이에요.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고객이 맞아요. 10월 말 그것도 물건이 괜찮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물건을 본다라고 해볼게요.
그때 여러분들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9월 10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입주일이 갑자기 10월 말일이 될 수도 있지? 라는 의심이 들어서 간제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유도 질문 하나를 더 하셔야 되죠. 고객님, 지난번에 9월 10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10월 말도 되세요? 시간이 좀 긴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고객이 실수했다. 이런 느낌을 보는 뜨끔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말을 횡설수설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면은 여러분은 느낌적으로 얘는 간제비였다. 할 놈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업을 뛰시다 보면은 이렇게 유도 질문하는 방법, 그렇게 그 간제비를 판단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스킬들이 생기실 텐데요. 그 스킬이 생기시게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앞으로 잘 활용하시게 되면 간제비를 조금 더 밀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10명의 고객 중에 하나의 계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 5명의 고객 중에 하나의 계약이 나오는 계약의 효율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는 중개를 하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주기 위해서 중개를 한다라는 걸로 관점 하나만 딱 바꿔주시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분의 중개는 더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간제비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딱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개사분들 바빠요.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거짓말로써 중개사한테 의뢰하지 마시고요. 간제비라고 하더라도 그죠? 간제비한테 간제비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내가 정보가 필요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불친절하게 그냥 보내버리는 중개사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부분 응대해 주시니까 처음부터 거짓말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얘기해서 물어보시면 중개사가 더 오히려 친절하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잠재 고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중개사 입장에서 열심히 응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간제비분들, 진상 손님분들한테 당부 말씀드리는 게 처음부터 거짓말로 접근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얘기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